강원도 최전방 소초의 아침은 언제나 칼바람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속 깊숙한 곳,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서 병사들의 하루는 점호와 함께 막이 올랐어요. 일어나, 기상. 이상병의 목소리가 내무반을 가득 채웠습니다. 23살의 이상병은 강원도 토박이답게 거친 말투와 함께 내무반의 실질적 권력자처럼 굴고 있었어요. 고참병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후임들을 쥐락펴락하는 게 일상이었죠. 김이병, 어제 청소 제대로 안 했지? 화장실 바닥 좀 봐라. 이게 뭐야? 이상병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21살의 김이병은 묵묵히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며 걸레를 들었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의 김이병은 항상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상병 눈에는 그마저도 얄미워 보였습니다. 저건 분명 엄마 치마폭에 안겨 컸을 거야. 이상병은 속으로 비아냥댔어요. 김이병의 단정한 외모와 예의 바른 태도가 오히려 거슬렸거든요. 강원도 시골에서 자란 이상병에게는 도시 출신처럼 보이는 김이병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무반 안은 삭막했어요. 시멘트 벽과 낡은 2층 침대, 녹슨 사물함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도 인터넷도 잘 안 터지는 이곳에서 병사들은 오직 면회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주말이 되면 누구 부모님이 오시는지, 누가 연인을 만나러 가는지가 내무반의 가장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김이병은 달랐어요. 입대한 지 벌써 6달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면회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병사들이 면회 준비로 분주할 때마다 김이병은 혼자 침상에 누워 책을 읽거나 편지를 썼습니다. 김이병은 진짜 불쌍하다. 다른 병사들이 수군거렸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 정말 관심이 없는 건가? 하지만 김이병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어요. 이상병은 그런 김이병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야, 김이병. 네 부모님은 뭐 하시길래 면회도 안 와? 가족이 있긴 한 거야? 악에 없는 듯 던지는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악의가 숨어 있었어요. 산속 깊은 곳의 부대는 그렇게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점호, 훈련, 청소, 취침. 그리고 그 사이사이 이상병의 갈굼과 김이병의 침묵이 이어졌어요. 아무도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곧 폭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주말이 왔습니다. 내무반은 면회를 앞둔 병사들의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이상병은 평소보다 더욱 신이 나서 내무반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자, 오늘 면회자 명단 발표한다. 이상병이 종이를 펄럭이며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박일병, 최일병, 그리고 갑자기 이상병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라? 김이병? 네 면회야? 김이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푸아. 이상병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웬일이냐? 드디어 아줌마가 아들 보러 오시나? 그것도 여기까지? 주변 병사들도 킥킥대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6달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받지 않던 김이병에게 드디어 가족이 온다는 소식에 모두들 신기해했거든요. 김이병 어머니 몇 살이야? 많이 늙으셨겠네. 이상병은 계속해서 놀려댔습니다. 아, 맞다. 중요한 거 하나 전해드려야지. 아줌마한테 말해. 군복 입고 오면 안 된다고. 김이병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군복이요? 응, 가끔 예비군 훈련 갔다 온 아버지들이 군복 입고 면회 오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러면 안 돼. 부대 규정이야.
이상병은 마치 자신이 부대의 모든 규정을 꿰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더더욱 안 되지. 이상하잖아. 아줌마가 군복 입고 오면. 사실 그런 규정은 없었어요. 이상병은 그냥 김희병을 놀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김희병의 어머니를 교회에서 찬송가나 부를 것 같은 평범한 아줌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희병은 별다른 반박 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왜 굳이 군복을 입고 오시려는 걸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하셨는데 군복을 입고 올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 그리고 화장도 좀 하고 오시라 그래. 너무 수수하게 오시면 우리 김희병이 창피하잖아. 이상병은 계속해서 농담을 던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김희병 어머니 요리 잘하시겠다. 시골 아줌마일까? 도시 아줌마일까? 김희병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강하고 당당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기억 때문인지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해 뭐라고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오시긴 하는 거야? 이상병이 다시 물었어요.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산길이 얼마나 험한데.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김희병의 대답은 여전히 짧고 담담했어요. 그날 밤 김희병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군복 입고 오시면 안 된다는데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알겠다, 아들아. 그럼 평상복 입고 갈게. 하지만 김희병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면회 당일 내무반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면회를 받는 병사들은 모두 군복을 다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김희병 역시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김희병, 네 어머니 몇 시에 온다고 했지? 이상병이 물었어요. 10시라고 하셨습니다. 김희병은 시계를 보며 답했어요. 아직 9시 반이었지만 벌써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달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의 얼굴을 생각하니 설레었거든요. 그럼 우리랑 같이 가자. 나도 면회 봤거든. 이상병은 일부러 김희병 뒤에 붙어 걸었어요. 면회장까지 가는 길에도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김희병, 아줌마 오시면 예의 좀 지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리고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마. 다른 사람들도 면회 받아야 하니까. 면회장에 도착하자 벌써 여러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젊은 부모님들, 그리고 연인들까지 모두들 반가운 얼굴로 병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나? 이상병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김희병의 어머니를 찾았어요. 아, 저기 있네. 정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반듯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다른 가족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나이는 50 정도로 보였지만 위험 있는 인상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저분이야? 다른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한 병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야, 저거 TV에서 본 사람 아냐? 어디서? 뉴스에서 봤는데. 군 관련 뉴스에서. 하지만 이상병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김희병을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야, 빨리 가라니까. 저기서 기다리시잖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툭툭 김희병을 밀쳤습니다. 어서 가서 인사드려. 아줌마 기다리시잖아. 이상병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가족들과 병사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성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이상병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죠? 지금 우리 아들 밀친 거. 목소리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명령조의 단단한 어조, 그리고 우리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확고한 애정. 이상병은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저는 이상병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을 때 면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분 맞네, 김소령. 대한민국 최초 여군 원스타. 어떻게 여기에? 김소령. 그 이름이 면회장에 퍼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김소령을 쳐다봤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이상병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희병은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지? 김소령의 목소리가 한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병을 향한 시선은 차가웠어요. 그때 박중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야, 이상병. 박중사의 목소리가 면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35살의 박중사는 평소에도 엄격했지만 지금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달려왔어요. 지금 누구 건드린 줄 알아? 박중사가 이상병의 어깨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런 거야? 이상병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두리번거렸어요. 중사님, 그게 뭔? 저분 대한민국 최초 여군 원스타 김소령님이야. 박중사의 말에 이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희병 어머니가 바로 그분이라고. 면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다른 가족들과 병사들이 모두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김소령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이상병이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김소령은 잠시 이상병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료를 좀 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엄청났습니다. 박중사가 급히 상황을 정리했어요. 김소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대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병에게 눈짓으로 빨리 사라지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상병은 비틀거리며 내무반으로 돌아왔어요. 면회장에서의 일이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상병이 김소령님 아들을 건드렸대. 완전 큰일 났네.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야, 이상병. 진짜 몰랐어? 같은 내무반 병사들이 둘러쌌습니다. 김희병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정말 몰랐냐고? 이상병은 침상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김희병이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저 자식, 애초에 자기 엄마가 뭔지 말했어야지. 이상병은 오히려 김희병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나만 바보 만들고. 저녁 무렵 김희병이 면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내무반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일부 병사들은 김희병을 신기하게 쳐다봤고 또 일부는 은근히 피하는 듯 했습니다. 김희병, 면회 어땠어?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김희병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내무반의 변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이상병은 김희병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미리 말 안 했지? 나를 일부러 당황하게 만든 건가? 그날 밤 소등 후 내무반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김희병은 어머니와의 면회를 떠올렸어요. 아들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어머니의 말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상병이 곤란해진 상황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상병은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이 부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급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며칠 뒤 부대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요. 김희병의 어머니가 대한민국 최초 여군 원스타라는 사실이 모든 부대원들에게 알려진 거였습니다. 김희병을 보는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갈등의 씨앗이 더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소령의 면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부대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김희병을 대하는 병사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김희병, PX 갈 건데 같이 갈래? 예전 같으면 당연히 함께 갔을 텐데 이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갈게. 이상병의 마음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창피함은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어요. 저 자식이 처음부터 말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합리화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저녁 이상병은 선임들과 함께 부대 근처 주막에서 소주를 마셨어요. 산속 작은 주막이었지만 병사들에게는 유일한 휴식처였습니다. 야, 이상병. 요즘 힘들지? 선임 상병이 소주잔을 채워주며 물었어요. 별로 안 힘듭니다. 이상병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부대에서 자신의 위치가 애매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김희병 때문에 좀 그렇지 않냐? 다른 선임이 거들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 소주가 들어가자 이상병의 말이 많아졌어요. 진짜 어이없어요. 왜 미리 말 안 한 거예요? 나만 바보 됐잖아요. 맞아. 그런 중요한 걸 왜 숨겼을까? 선임들도 동조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해. 술 기운에 이상병의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백 믿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말투도 바뀌고. 사실 김희병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조용하고 묵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병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저녁 내무반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희병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상병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야, 김희병. 이상병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니 진짜 재미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희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백 믿고 잘났다. 이거지? 이상병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무반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모두 멈춰서서 바라봤어요. 김희병은 걸레를 놓고 일어섰어요. 상병님 무슨, 너 때문에 나 얼마나 창피했는데. 이상병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 미리 말 안 했어? 일부러 나 놀린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김희병이 차분히 답했어요.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이상병이 비웃었어요. 야, 다들 들어봐. 우리 김희병이 엄마가 장군이래. 그래서 우리 같은 촌놈들은 무시하는 거야. 내무반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김희병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상병님, 그런 말씀은 뭐, 맞잖아. 이상병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엄마 백 믿고 잘났다. 이거지? 우리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그때 한 일병이 조용히 말했어요. 상병님,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너도 김희병 편이냐? 이상병이 돌아서며 소리쳤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김희병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화가 나도 참아라.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날 밤 김희병은 침상에서 눈을 감으며 속으로 웅얼거렸어요. 난 왜 이곳에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며칠 후 이 소식은 결국 부대 간부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박중사에게 보고한 것이었어요. 박중사가 이상병을 부대장실로 불러갔을 때 이상병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어요. 부대장실 문 앞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들어와. 부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이상병 들어왔습니다. 큰 소리로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아. 부대장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내가 김희병에게 한 말들 다 들었다. 이상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김소령님께서 직접 전화하셨다. 부대장의 말에 이상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들을 처벌해달라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공정하게 지도해달라고 하시더군. 이상병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김소령의 관대함이 오히려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상병, 너 제대까지 얼마 안 남았지? 네, 3달 남았습니다. 그 3달 동안 어떻게 살 건지 잘 생각해봐. 지금까지처럼 살면 제대에서도 똑같을 거다. 부대장의 말이 이상병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이상병은 초소 근무를 서게 됐어요. 혼자 산 꼭대기에서 별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저 녀석한테 저랬지?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나도 집에서는 아들인데 왜 이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강원도 시골에서 자란 이상병은 항상 도시 아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말도 곱게 하는 도시 아이들이 미웠거든요. 그래, 나는 김희병이 부러웠던 거야. 이상병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조용하고 침착하고 엄마도 대단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한편 김희병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내무반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더 이상 참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내무반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일병이 실수로 이상병의 사물함을 건드렸는데 이상병이 또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조심 좀 하라고. 네가 내 물건 건드릴 자격이 있어? 그때 김희병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상병님, 김희병의 목소리가 내무반에 울렸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무반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김희병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대들어본 적 없는 김희병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거였어요. 뭐라고? 이상병이 되물었어요. 일병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실수였어요. 김희병이 차분히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상병님께 그렇게 함부로 대해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상병은 할 말을 잃었어요. 김희병의 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우리 모두 똑같은 군인입니다. 계급은 다르지만 서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희병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김희병이 대신 해준 거였습니다. 며칠 후 박중사가 이상병을 따로 불렀어요. 이상병, 네 지금 군생활 이렇게 계속할래? 아니요, 중사님. 제대하고 나면 네 인생에도 다 남는다.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해. 박중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날 밤 이상병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대까지 3달. 이제라도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이상병의 제대가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이상병은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희병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못했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또 면회 있는 사람? 토요일 아침 박중사가 면회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김희병, 또 어머니 오신다고? 한 병사가 물었어요. 이번이 2번째 면회였습니다. 김희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대 전에 한 번 더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병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난번 김소령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자 김희병이 면회장으로 향했어요. 이상병도 오늘 부모님이 오셔서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없이 조용히 걸었어요. 면회장에 도착하자 김소령이 이미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희병이 달려가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살 빠진 것 같은데 밥은 잘 먹고 있니? 이상병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김소령이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아들 앞에서는 그냥 엄마였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소령과 마주쳤습니다. 이상병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김소령님, 이상병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소령이 돌아봤어요. 네, 지난번에 무례하게 굴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병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김소령은 잠시 이상병을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군대는 원래 힘들죠. 네. 젊은 나이에 집 떠나서 이런 곳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김소령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도 군인이니까 압니다. 이상병은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했어요. 꾸중이나 차가운 반응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이해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김소령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상병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네. 그 순간 이상병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런 대단한 사람이 아들한테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웃어주네. 나 뭐 한 거지? 김소령이 떠난 후 이상병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상병님, 김희병이 다가왔어요. 이상병이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상병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대하시면 건강하시라고. 이상병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을 그렇게 대했는데도 김소령은 안부까지 전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날 밤 내무반에서 이상병은 처음으로 김희병에게 말을 걸었어요. 김희병, 네 상병님, 네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이상병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김희병이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 이상병이 어렵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다. 김희병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상병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힘든 게 핑계가 되냐? 이상병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정말 못됐다. 그 대화를 듣던 다른 병사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무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희병, 네가 나보다 더 어른이다. 이상병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부터 내무반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2달이 흘러 드디어 이상병의 제대일이 왔습니다. 내무반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제대하는 선임을 배웅하는 것은 군대의 오랜 전통이었거든요. 이상병, 짐 다 쌌어? 박중사가 물었어요. 네, 중사님. 다 쌌습니다. 이상병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들어올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짐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희병이 다가왔어요. 상병님, 제대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김희병. 이상병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 이제 네가 고참이니까. 김상병, 아직 진급 안 됐습니다. 김희병이 웃으며 답했어요. 이상병은 김희병의 손을 잡았어요. 김희병,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많이 배웠어. 저야말로 상병님께 배운 게 많습니다. 내가 뭘 가르쳐줬다고. 이상병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오히려 네한테서 배웠지. 참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주변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제대하는 선임을 배웅하려는 거였습니다. 이상병, 나가서도 건강해. 연락 가끔 하고. 병사들의 인사가 이어졌어요. 이상병은 김희병에게 특별히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희병, 이제 네가 고참이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김희병이 당황했어요. 후임들한테 잘해줘. 네가 나한테서 받았던 것처럼 하지 말고. 이상병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니까 잘할 거야. 김희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상병님. 그리고 네 어머니께 안부 전해드려. 아들 정말 잘 키우셨다고. 이상병이 웃으며 말했어요. 부대 정문에서 이상병은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지난 2년 동안 살았던 곳, 많은 것을 배운 곳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몇 달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상병이 떠난 후 내무반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며칠 후 김희병은 상병으로 진급했어요. 이제 김희병이 내무반의 고참이 된 거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일병들을 바라보며 김희병은 다짐했어요. 일병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김희병의 첫마디였어요. 우리 모두 같은 처지니까 서로 도우면서 지내자. 새로운 일병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병님, 군대가 많이 힘든가요? 힘들긴 하지. 하지만 견딜만해. 김희병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것도 많아. 인내심도 생기고 동료애도 생기고. 그날 저녁 김희병은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이제 나도 내 자리에서 강해질게.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며 살겠어. 핸드폰 화면에 어머니의 답장이 왔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김희병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깊은 산속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그리 외롭지 않았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이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내무반에서는 새로운 일병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김희병이 다가가 도왔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네, 상병님. 상병님이라고 하지 말고 형이라고 해도 돼. 우리 비슷한 나이잖아. 내무반의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병사들 사이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급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이상병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민간인이 된 이상병은 고향에서 일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게 정말 많다. 특히 김이병한테서 배운 인내와 배려를 잊지 않고 살고 있어. 고맙다. 김이병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게 인생일지도 몰라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반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